자, 안녕하세요. 이제 이번 시간부터는 태몽에 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태몽. 먼저 이 태몽은 그 로또 복권 당첨 이러한 걸 예지해주는 꿈의 세계와 마찬가지로 대표적인 예지적인 꿈의 세계입니다. 그러니까 꿈은 미래를 예지한다. 이런 사실을 믿지 않고서는 이 태몽에 가까이 갈 수가 없죠. 꿈의 세계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비유하기를 무지개나 피라미드에 비유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무지개는 어떻습니까? 빨주노초 파남보 이렇게 신비하게 우리가 신변영역으로 여기면서 또 빨주노초 파남보에 이렇게 다층적으로 이루어져 있죠. 피라미드도 어떻습니까? 이렇게 크게 피라미드를 그려놓고 보면은 여러 개의 층이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여러 개의 다층적인 구조 가운데 가장 밑바닥에 가장 넓게 가장 두텁게 자리 잡고 있는 것이 바로 예지적 꿈의 세계입니다. 근데 이러한 예지적 꿈의 세계에 대해서 가장 대표적인 걸 들라 그러면 바로 태몽 또는 로또 복권에 당첨된 여러 가지 꿈들, 이러한 사례가 예지적인 꿈의 사례입니다. 그런데 서양의 그 프로이트는 꿈이라는 게 잠재 심리의 표출이다. 잠재의식적으로 억눌린 소망이 꿈으로 표출되는 거다. 그것도 주로 이제 그 억눌린 성적 충동이 꿈에 나타나면서 왜곡돼서 나타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물론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니지만 꿈이라는 그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빙산의 일각이죠. 꿈이라는 걸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 뒷집 할머니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할머니 꿈이 뭐예요? 그러면 그 꿈이 내면의 심리가 표출되는 거야. 이건 말이 안 되죠. 꿈을 한마디로 말하면 예지적 꿈의 세계다. 우리 모든 분들이 이렇게 예지적 꿈의 세계를 믿는데 서구의 어떤 논리에 경도돼서 우리나라도 그 심리학자들 보면은 꿈이라는 게 어떠한 심리적인 거로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심리적으로만 보는 사람에게 이 태몽의 세계를 설명을 해도 심리학적으로 풀이가 되지 않습니다. 제가 그런 경우가 있는데 방송에서 이렇게 어쩌다가 태몽이나 로또 복권 얘기하면 방송에서 이런 꿈 얘기한다고 왜 방송에서 미신 같은 꿈 얘기하느냐. 그야말로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격이죠. 하루살이는 내일이 있다는 걸 모릅니다. 예지적 꿈의 세계를 체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꿈하면은 심리적인 거나 떠들 줄 알지 진정한 꿈의 세계가 예지적인 꿈의 세계라는 걸 모르고 있죠. 여러분, 거미 집 짓는 거, 거미줄로 이렇게 집 짓는 거 한번 보셨습니까? 보면 어떻습니까? 참 절묘하고 탄성이 나오죠. 하찮은 미물인 거미가 거미집 짓는 거 보세요. 참 어떻게, 여러분, 거미가 자기 그 어미로부터 야, 거미집 이렇게 짓는 거야. 이렇게 거미가 새끼 거미한테 거미집 짓는 법 가르쳐 주는 거, 그런 거 본 적 있습니까? 거미가 천부적으로 그렇게 거미집 짓는 능력을 갖다가 받고 태어나는 거죠. 거미뿐이겠습니까? 연어는 태평양에서 먼 바다를 헤엄쳐서 이렇게 살던 곳에 돌아온다고 합니다. 우리 사람이 그거는 신기하게 여겨요. 연어가 태평양에서 자기 살던 데 왔다고. 과학적으로 연어 옆줄에 온도 차이를 감지하는 능력이 있다는구만요. 그렇게 해서 오고. 동물들이 지진 날 거 알고 대피한다는 거는 신기하게 여깁니다. 사실 동물들은 땅 속에서 들려오는 초음파 소리를 듣는 데입니다. 우리 인간은 못 듣죠. 그러면 우리 인간이 하찮은 미물인 거미나 물고기 새끼인 연어나 동물들보다 우리 인간의 어떤 능력이 떨어지겠습니까? 만물의 영장인 우리 인간은 앞으로 일어날 일을
꿈의 세계를 통해서 예지적으로 알아내는 능력이 천부적으로 주어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꿈으로 어떠한 일어날 일을 예지한다는 것은 당연한 거죠. 근데 이렇게 앞으로 예지하는 것 중에 저도 꿈 연구를 하고 있지만 가장 신비로운 세계가 태몽의 세계입니다. 그래서 이 태몽 꿈의 사례를 보면은 전 점쟁이가 아닙니다만은 뭐 한문학 박사고 고교 국어교사를 한 30여 년 하고 있는 어찌 보면 지식인의 입장에서 저 자신도 이러한 예지적 꿈의 세계를 부정해 보려고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선인들의 수많은 태몽의 사례, 또 요즘 사람들의 수많은 태몽의 사례를 보면은 그냥 입이 쩍 벌어져요. 야, 어떻게 이렇게 태몽으로서 장차 일어날 일을 이렇게 예지해 줄 수 있을까? 언젠가 제가 사례를 들었습니다만 두 가지 사례를 드리면, 한 사람은 태몽에 춤추는 닭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태몽 꿈에 춤추는 닭이 나왔는데 이분이 BBQ 치킨 회장님 태몽입니다. 태몽에 춤추는 닭이 나왔는데 닭과 관련된 사업으로서 일생을 지금 걸어가고 있죠. 근데 왜 춤추는 닭이냐? 물어보니까 춤 솜씨가 그렇게 뛰어나답니다. 자신이 한번 춤추면 모든 그 회사 직원이 뒤로 자빠질 정도로 이렇게 다 춤의 솜씨가 뛰어나답니다. 한 사람의 인생을 하나의 장면 커트로 마치 인생의 청사진을 보여주는 게 태몽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가슴 아픈 이야기로 어떤 분은 이렇게 태몽을 꿨는데 꿈에 동물이 이렇게 저쪽에 좀 떨어진데 저쪽 방에 있더랍니다. 근데 갑자기 그 사이에 장진문이 이렇게 척 쳐지는 꿈을 꿉니다. 그게 태몽이에요. 동물이 멀리 간 건 아니고 그렇다고 옆에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사이에 장진문이 스르르 다치는 꿈을 꿨는데 그 후에 아들을 낳아서 뭐 이렇게 평온한 가정이 됐다가 18살 땐가요? 6.25로 인해 가지고 행방불명이 되죠.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북계군에게 의용군으로 끌려가지고 참전해서 어떻게 휴전될 적에도 이렇게 돌아오지 못하고 이북에서 50년에서 53년에 휴전돼서 60년, 70년, 80년, 90년, 2000년 돼서 남북끼리 이산가족 상봉할 적에 우연히 남쪽의 가족과 만나게 돼요. 그 어머니 입장에 태어날 때 태몽에 저쪽에 동물이 하나 있었는데 장진문이 사이에 스르륵 다치더니 40년, 50년 뒤에 남북 이산가족 상봉을 하게 되는 현실로 실현이 됩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를 어떻습니까? 저도 어찌 보면 참 한문학 박사, 고등학교 고교 국어교사, 지식인으로서 태몽에 이런 얘기를 안 믿으려고 해도 선인들의 수많은 사례를 보면은 또 사람들의 이러한 사례와 또 꿈의 상징 기법을 보면은 믿지 않을래야 믿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태몽의 세계가 신비한. 근데 이것도 그렇습니다. 우리 민족이 다른 여타의 민족보다 이러한 그 꿈의 몽이나 이런 예지적 꿈의 세계, 또 풍수, 사주, 관상, 뭐 수상 이런 데에 좀 우리 민족이 관심이 많습니다. 그 융이 집단 무의식의 상징이라고 그래서 각 민족마다 어떠한 특이한 원형 심상이 존재하고 있다. 우리 민족이 이러한 예의적 꿈의 세계에 대해서 아마 전 세계에서 첫째 갈 겁니다. 제가 그 일본에서 온 그 잡지사 그 편집장님하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한국의 운명학이라고 해서 한국의 이제 이러한 그 사주, 풍수, 관상 뭐 이런 그 꿈의 몽 이러한 인터뷰가 있었는데
제가 그 편집장 분에게 여쭤봤습니다. 일본에도 이러한 태몽이 있느냐? 그러니까 일본에는 이런 태몽이라는 관념이 없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어찌 보면은 전 세계에서 이런 어찌 보면 직관적인 사고, 이러한 논리적인 것보다는 영적인 이러한 사고 활동이 빚어내는 이러한 꿈의 세계에 대해서 우리 민족이 아마 제일 뛰어날 겁니다. 우리 민족이 이러한 예의적 꿈의 세계에 대해서 관심도 많고, 우리 일상생활에 보십시오. 어느 누가 유명하게 되면은 연예인이나 누구다 하면 태몽이 뭐예요? 태몽을 물어봅니다. 태몽 속에 그 사람의 인생길이 압축된 경우가 많습니다. 아름다운 새가 지저귀는 태몽? 인생길이 뭐가 되겠습니까? 아름다운 새? 가수가 될 수 있어요, 가수. 성난 황소가 막 달려오다가 어머니 앞에 이렇게 순하게 멈춰섰다? 성난 황소? 태권도 선수가 됐어요. 이런 식으로 태몽 속에 장차 그 사람의 인생이 함축적으로 예지된 것이 바로 태몽의 세계입니다. 태몽의 세계를 얘기할 적에 꿈은 미래를 예지한다. 이러한 대명제를 우리가 잊으면 안 되죠. 태몽은 예지적 꿈의 세계의 가장 대표적이다. 태몽은 완벽한 상징적인 미래의식 꿈입니다. 그래서 꿈을 해몽하는 데 있어서 태몽처럼 제일 정확하고 제일 한치의 오차도 없으면서 태몽의 꾼대로 인생길이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의 태몽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의 태몽은 어머님이 친정의 그 울타리에서 이렇게 빨간 태극기뽕 열매 3개를 따다가 다락 속에 두는 꿈을 꾸셨답니다. 그러한 태몽을 꾼 후에 타기가 있어서 저를 낳습니다. 57년생 아들을 낳고 빨간 태극기뽕 3개. 어머니가 참 빨간 태극기뽕 같은 열매 3개다. 그래서 저를 낳고서 또 이제 젖을 먹이고 자연터울로 3살 아래 60년생 동생을 낳습니다. 그런데 빨간 태극기뽕 열매 몇 개를 따왔다고요? 3개를 따왔다고 그러셨습니까? 근데 그 당시에 어느새 아들 둘이 있더랍니다. 그래서 이제 60년대에 뭐 어려울 때니까 아들 둘이니까 이제 그만 놔도 되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어느새 뱃속에 있더랍니다. 3개 열매 3개를 따왔으니까 아들 삼형제를 두게 되는 거였죠. 이렇게 첫 번째 애를 가질 적에 장차 두게 될 자녀 수를 예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첫 애 때 한꺼번에 다 꾸는 경우가 있어요. 또 제가 이렇게 내 태몽이 왜 열매인가? 빨간 열매. 어찌 보면은 또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제 인생길이 열매 맺는 인생길입니다. 열매라는 게 뭐냐? 어떠한 성취와 결실의 관계가 되죠. 그래서 어찌 보면은 제가 책을 갖다가 한 13, 14권을 갖다가 저술했다. 어찌 보면 저도 인생길에 열매 맺는 인생길을 걸어가는 거죠. 어디 꿈의 몽, 뭐 이런 분야에서, 후대 사람들이, 우리 이전에 선임 가운데 이렇게 꿈 연구한 사람이 있다. 그렇게 될 수 있죠. 또 신기하게 저의 그 사주를 이렇게 보게 되니까 제 사주가 경술 일주입니다. 그래서 이 경도 새가 아니라 열매로 해석이 되거든요. 경이라는 게 열매 맺는 제가 일주입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이 태몽으로서 평생의 길을 함축적으로 보여주기도 하고 또 어떻게 이렇게 보면은 사주로서 그 사람의 태어난 연월일시로 그 사람의 또 운명의 길이 또 예지된 경우가 있어요. 저는 태몽도 열매의 태몽, 사주도 경술일지로 열매 맺는 그런 경의 일주를 타고났거든요. 참 어찌 보면은 이렇게 사주나 태몽이나 그 태어날 아이의 일평생을
예지를 해준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태몽은 평생의 것을 한 번에 보여주고 또는 어떤 예의적 꿈은 그때그때마다 보여주는 데 비해서 사주는 이제 처음에 사주로 해서 해마다 또 달라지게 예지해주고 있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저도 지금 이제 사주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만 어떠한 사람의 운명기를 볼 때 그때 꾼 꿈하고 그때 그 사람의 어떠한 사주적으로 그 해의 사주를 봐서 어떤 둘 사이에 공통점이나 유사성이 있으면 더 그 사람의 인생의 운명의 길에 보다 올바른 판단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어느 꿈을 꿨을 때 좀 재물이 들어오는 꿈을 꿨다, 나가는 꿈을 꿨다, 사주적으로 그 달에 그 해에 재물운이 있다 없다를 판별해서 이 태몽과 사주의 결합, 태몽과 사주의 조화로움, 아이의 일생을 예지해 준다는 점에서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의 어떻게 이제 살펴볼 것인지 대충 제가 줄거리만 이렇게 보게 되면은 먼저 태몽에 대한 개괄적 해설을 살펴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태몽에 대해서 태몽의 기초상식 10가지, 궁금증 10가지, 태몽에 관한 잘못된 인식 비판 10가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태몽의 개괄적 해설을 살펴보고 표상에 따른 전개다. 그래서 이제 뭐 식물 꿈을 꾸면 어찌 되냐, 동물 꿈, 조류, 자연물, 광물, 인공물, 사람, 기타 이렇게 태몽 표상도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식물, 동물, 조류, 뭐 자연물도 나타나죠. 그러니까 주로 모르는 분들은 태몽하면은 뭐 호랑이라든지 뱀 이런 것만 생각하시는데 물고기, 어류, 곤충류뿐만 아니라 해나 달이나 자연물, 광물, 그 밖에도 인공물의 뭐 옷, 신발, 또 사람의 태몽이 있습니다. 꿈속에서 대통령이 나타났다도 태몽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있는데 살펴볼 것입니다. 아울러 태몽으로서 유산되든지 요절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뭐 쌍둥이를 낳게 될 거냐 안 될 거냐 태몽 표상이 벌써 나옵니다. 쌍둥이 날 것이다 아니다. 쌍둥이를 낳게 되는 꿈사례 또는 이런 그 유산이나 요절까지도 다 보여주는데 나중에 보고요. 쌍둥이뿐만이 아니라 제왕절개를 해서 아기를 낳게 될 것이다도 꿈으로 보여줍니다. 또 일찍 조산이냐 또는 이제 난산이냐 또는 태어난 아이가 어디 신체 이상이 있느냐 없느냐 태몽으로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유산과 요절하게 될 경우도 있는데 이렇게 식물, 동물, 사물, 사람이 나아지게 유산되거나 요절되는 것이 태몽 꿈에 보입니다. 참고적으로 사장에 가서 유명인사, 연예인, 운동선수는 어떤 태몽을 갖고 태어났느냐 연예인들 또 유명선수 사람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 및 외국의 이런 주요한 인물에 대해서 어떤 태몽으로 태어났길래 그런 유명한 인물이 된가 또 중국의 위인의 태몽도 간략히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제 태몽으로서 성별 및 태몽 상담 사례가 있는데 태몽으로 아들, 딸을 갖다가 구별하는 건 아닙니다. 아들, 딸을 갖다가 절대적으로 구별할 수는 없고 남성적이냐 여성적이냐를 알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아들, 딸로 이렇게 실현된 사례를 살펴보고 상담 사례 및 기타 설화로 고전소설, 민속 미디어 속의 태몽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설화, 고전소설, 민속 이렇게 해서 살펴보는데 자세히 살펴보자면 너무 내용이 많죠. 그래서 주요한 것 위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